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는 30초반 남자입니다. 아는 형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 및 장비들을 구매도 하고 같이 출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끔 형이 촬영 나갈 때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급하게 형 대신 대타로 촬영을 나갔다가 생긴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올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내가 촬영이 잡혀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주라. 얘기는 다 해놨어. 1~2시간만 해주면 돼. 거기도 꼭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라 일단 급한 것만 내일 간단하게 촬영하기로 했거든? 부탁 좀 할게. 아, 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혼자서 촬영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되잖아. 별거 없어. 소금 모델 촬영하는 거거든? 너 사진 찍는 감각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보정 작업은 내가 파일 받으면 집에서 다 해서 넘길 거니까 너는 찍고 파일만 보내주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급한 거 1~2시간만 촬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아, 알겠어. 내가 해볼게. 고맙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너도 실전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조금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형 따라 사진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전 경험한다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건이 많았는데 다 양해를 구했고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은 아는 지인인데 오늘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더 안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미리 전달받은 컨셉들을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델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모델로서 봐야 되는데 속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저는 또 그걸 촬영을 해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고 오히려 저한테 디렉팅을 해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갈아입고 나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사진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서울 런칭 일정을 잡아놔서 오늘 꼭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보일 속옷들 촬영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촬영하고 진행한다고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고 기분 좋게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속옷 모델 촬영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작업이었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형한테 바로 파일을 보냈고 촬영 잘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진 잘 찍었더라. 처음 치곤 구도며 다 완벽한데? 짜식, 가르친 보람이 있네. 모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덕분이지 뭐. 다행이다.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랑 사진 작업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나 내일 모레나 돼야 다시 갈 것 같거든. 스튜디오에서 네가 희영이 나머지 촬영 좀 더 해줘. 희영이가 너랑 촬영하고 싶대. 나랑?
아, 그래? 나야 그럼 공부 더 되고 좋지. 알겠어. 내가 촬영할게. 주말이니까 나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 시간 잡아서 연락 줘. 네가 연락해봐. 나 바쁘다. 번호 알지? 그럼 부탁한다. 저는 괜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희영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촬영하실 게 더 있다고 하셔서 시간 잡으려고 연락드려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편한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오늘 사진 촬영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다시 내일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옷 모델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스튜디오로 갔어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짐 놓고 준비되시면 촬영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포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촬영할게요. 네,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오늘 가지고 온 건 저번보다 조금 더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포즈 취해볼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에 임했어요. 이 포즈는 어때요? 네? 아, 속옷이 더 돋보이고 좋네요. 이쪽도 더 가까이서 찍어줄래요? 아, 이 각도로요? 네, 더 확대해서요.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괜히 짓궂게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확인 좀 해볼까요? 잠깐 진정 좀 할 겸 사진 촬영한 걸 모니터했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이쪽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음 거는 이쪽 위주로 그럼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 더 돋보이게 훅 들어와서 찍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요청했던 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욱씨, 이쪽도 찍어볼래요? 그녀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민욱씨,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 이렇게 입고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요. 신호요? 정말 그냥 사진만 찍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민욱씨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보람이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섹시하게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뭐 생각 없으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열심히 사진만 찍으셔서 충분히 다 찍은 것 같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더욱 뜨거워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스를 나눴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언제 할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후진 없는 도발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이 매력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뭔가 작가들이 뮤즈를 찾는데 저도 저만의 뮤즈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한테서 촬영 연락이 오면 형이 스튜디오를 안 쓰는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촬영을 하며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매 순간이 아름다운 그녀였어요. 저희는 몇 번의 촬영을 더 하고서 썸을 끝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사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꼭 그날의 CCTV 기록은 삭제를 합니다.
형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CCTV를 꺼놓거나 깜빡한 날에는 기록을 지우고는 해요. 저는 그녀의 응원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요. 저에게 찾아온 저만의 뮤즈가 되어준 그녀가 너무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3개월 전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대리님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거 마무리하면 우리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직하고 처음으로 맡게 된 큰 프로젝트라 기대가 되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맡은 업무는 아니고 같은 팀 대리님과 함께 둘이서 하는 프로젝트라 괜히 피해가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제 모든 걸 바꿔버리게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소에 대리님이랑은 그냥 업무적으로 대화 주고받고 회식 때도 저는 다른 직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대리님은 윗 상사분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하니까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리님 이미지는 그냥 전형적인 회사원 느낌이었습니다. 유부남이어서 크게 관심 갖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야근도 같이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회사에서 봐왔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매번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주말에 회사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댄디한 느낌의 옷차림으로 왔는데 훨씬 영해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제가 바쁜 시즌에 이직을 해서 입사를 한 거라 따로 사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말도 잘 통하고 굉장히 배려 넘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스럽고 멋져 보인다고 할까요? 사람이 달라 보이면서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작업하면서 배고플까 식사도 포장해서 오고 센스도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웃음 코드가 잘 맞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일을 하느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있는 건데 오히려 회사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더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저도 괜히 대리님한테 마음이 가서 커피같이 먹을 것도 더 챙기게 되고 옷차림과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둘은 서로에게 동료 이상의 감정을 조금씩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서 너무 고생했다며 둘이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퇴근을 하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짠! 대리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지연씨가 고생했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맡은 업무라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그간 힘들었던 것들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대리님,
결혼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뭔가 안정적이고 좋긴 하지. 지연 씨도 이제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나? 네, 남자친구가 이제 슬슬 결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아님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냥 요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다른 이유? 왜? 요즘 무슨 고민 있어? 그냥 제가 요즘 어떤 사람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있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 대리님은 어때요? 지금 사모님 많이 사랑해요? 사모님 말고 대리님 마음속에 다른 여자는 없어요? 지연씨, 왜 그래? 우리 너무 많이 마셨나? 이제 갈까? 전 더 마실래요. 대리님 혼자 가세요, 그럼. 지연씨, 너무 많이 마셨어. 가자, 데려다 줄게. 여봐. 또 자상해. 대리님은 너무 자상한 게 문제라고요. 아니, 왜 맨날 저 보면서 웃어주고 잘 챙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고 서로 다른 마음 생긴 거 맞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대리님? 설령 다른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나 유부남이야, 지연씨. 왜 지연씨가 굳이 유부남이랑 얽혀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려고 해? 전 상관없어요. 지금 대리님 때문에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대리님이 책임지세요. 일단 우리 그만 마시고 일어나자. 대리님은 저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술을 깰 겸 우리는 함께 좀 걸었어요. 걷다가 골목길이 보여 저는 그쪽으로 대리님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대리님,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진짜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대리님의 몸을 쓸어내리며 물어봤습니다. 지연씨도 알고 있잖아, 내 마음.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리님은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받아주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대리님, 여기서 해줘요. 키스로 이미 달아오른 우리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남몰래 사랑을 나눴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얘기하며 만남을 이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헤어지자고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붙잡는 상황이에요.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면서 붙잡으니 마음이 약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냥 한순간의 불장난처럼 타오른 대리님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 걸까요? 남자친구와 정리를 할 만큼 대리님이 너무 좋습니다. 대리님도 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랑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대리님은 빨리 정리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몰래 숨어서 사랑을 나누고 하다 보니 조금씩 지치기는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역시나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네요. 제게는 20살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나름 좋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고 당시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뭐라든 멋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도 항상 잘해주고 밥도 술도 잘 사주는 뭐래도 멋진 그런 누나였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당연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 저도 그 누나를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매번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외모도 평범한 놈이 그 누나와 만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스스로 그 누나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제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따르니까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들이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해주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주 만났던 것 같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라면서 저랑 같은 나이의 여자애를 소개시켜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고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 누나가 유학을 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 복학하고 열심히 사느라 제 기억 속에서 누나가 거의 잊혀지게 되었고 누나도 당시에 애인도 아닌 그냥 동생일 뿐이었던 저와는 연락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비싼 돈 내고 국제전화 할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 살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제게 연락해서 그 누나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저는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누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전화 한 통화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누나라는 생각이지 여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졌고 대학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모처럼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많은 선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누나도 그 자리에 오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20명 정도가 모인 그 술자리에서 누나와 제가 서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서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색했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간 것 마냥 좋더라고요. 그렇게 2차, 3차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누나와 저는 딱 붙어 다니면서 계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누나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속 깊이 사랑한 적은 없었는데 술이 취하니까 누나가 너무 예뻐 보이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도 만난 것처럼 애가 타고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나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나도 저를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남자로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시니까 마치 저와 서로 사랑이라도 했던 것처럼 서로 애틋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자꾸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터치를 서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날 때쯤엔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이 달아 있었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도 가꾸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고 누나도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희 둘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챙긴다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빨리 다들 보내고 둘만 남아야겠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내고 서울 밤거리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막상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둘만 남으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나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잘 곳은 있어? 저는 당연히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 곳이 없었고 그냥 주변에 숙박업소를 찾아서 잘 생각이라고 했더니 누나는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자냐고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더라고요. 역시 나이와 경험에서 오는 연륜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 안에서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그녀의 뒤를 따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집은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방도 하나였고 침대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조금 작았어요. 저는 누나한테 이불을 주면 바닥에서 자겠다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혼자 살다 보니 여분의 이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그냥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을 텐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 난방을 틀긴 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슬기은에 후끈거리니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고 누나한테도 괜찮다고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불도 없이 딱딱하고 춥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누우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올라가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으면 각자 끝에 붙어서 잤을 텐데 좁으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몸이 포개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다 들리더라고요. 심장 소리를 들으니 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둘 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도 술 기운 탓인지 이미 놓아버린 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자고 있는 누나를 보고 있으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누나였고 친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누나가 깨지 않게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해장도 못하고 가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저는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했던 누나와 술 먹고 선을 넘고 나니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그 뒤로 누나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누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누나와는 연락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좋은 인연의 관계를 망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술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내가 있지만 애인도 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유혹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고 오피스룩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뭔가 근접하기 힘든 커리어우먼 스타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녀는 매사에 진중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차분하고 끊고 맺고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눈웃음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저의 사수였습니다. 저랑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굉장히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바쁜 시즌이니까 다음 달 중으로 신입 환영회 겸 회식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환영회 따로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제가 취직한 지 한 달이 되자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 때 모습이랑은 다르게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도를 해서 회식 분위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반전 매력에 더 끌렸습니다. 그녀의 주도하에
비슷한 또래끼리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를 포함해서 4명이 고정 멤버인데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엔 횟집에서 거하게 마시고 2차로 맥주집을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갖는 모임이라 조금 불편하거나 분위기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들 말도 편하게 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잘 맞더라고요. 회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말 술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았어요. 같이 술 마시면 재미있고 마음도 잘 맞아 저희는 한 달에 2번씩은 꼭 모임을 가져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술을 또 먹는데 한참 마시고 있는 중에 누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그녀는 아이를 가져 일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그녀의 남편이 가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나와 같이 한 잔씩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그녀의 남편과 인사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육아하고 나가서 일하는 그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끔씩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는 걸로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2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저는 더 대우가 좋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도 이전 회사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 술 한잔씩 하고 그랬습니다. 모임에서 술 한잔씩 하며 그녀를 볼 때마다 매번 사무실에서 마주하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마음이 가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더 끈적여지고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그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죠. 그러다 저도 옮긴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 주선을 해주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는 제게 연락을 더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외롭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그녀에 대한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이 마음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죠.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주임이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 같이 춤을 추자고 하더라고요. 제 목덜미에 손을 두르고 그녀와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쭈삣거리며 있었는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요즘 이해가 되더라. 스릴 있고 좋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조금 더 저에게 밀착을 해왔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 분위기와 그녀의 말에 저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그녀를 돌리고 그녀의 골반 밑쪽으로 손을 대니 미소와 함께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녀와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고 다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서로 애써 눌러왔던 마음을 표현했고 뜨겁게 키스를 했습니다.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 더 짜릿해졌어요. 룸으로 돌아갔을 때 다들 누워있어서 사람들을 깨워 집으로 보냈고 남은 우리 둘은 남아있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모임이라는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따로 우리 사귀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토요일도 가끔씩 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녀를 만났어요. 저희는 외곽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 쪽으로 나오니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연인들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힘껏 사랑을 나눈 후 돌아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못해주는 걸 서로 채워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요. 집에 와서 아내를 보고 있자니 미안하긴 하지만 그녀와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 저희도 모르게 둘이서만 있을 때처럼 행동이 나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다 이주임이 담배 한 대 피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형식아, 너 혹시 한주임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동 똑바로 해라. 둘 다 가정 있잖아.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둘 다 힘들다. 적당히 잘라내. 우리 모임 그동안 좋았잖아. 괜히 서로 불편할 일 만들지 말자.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사수였다 보니까 친한 거지.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내가 더 할 말은 없는 거고. 조심하라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조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잘 만나다가 들키니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육체적 사랑보다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오래 만나고 싶은데 저희의 욕심인 걸까요? 잘못된 행동과 길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주변에 보면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서 잘 만나던데 저희가 정말 나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